섹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만 년 동안 이어졌던 윤리적 기준들이 이 작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위적으로 다른 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 차별을 했어요. 그때는 어차피 다 같은 종이었는데, 그럼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옳지 않게 느껴지겠어요. 윤리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수천 년 넘게 하던 짓을 수십 년 만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인간들이 막 각성을 해서 과거를 욕하는 당신, 미래에 욕먹을지어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당신의 그 윤리를 의심하고 질문하라.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바로 돌직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형제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해도 될까요? 비혼주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까요? 동성 간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섹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여러분은 안다고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로 친구하고 싸우셨어요? 왜 의견이 다른 글에 반대 댓글을 다셨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스스로 안다고 확신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과연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가장 인문학적인 미래학자로 불리는 후안 엘리케스의 책입니다. 원서는 2020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고요. 원서 제목은 Right, Wrong, 옳고 그름. 기술은 어떻게 우리의 윤리를 바꾸는가? 저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예민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어요. 아주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떤 용기일까요? 제가 이런 종류 책을 아주 좋아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인류와 인간성에 대해서 진단하는 책, 인문학적이기도 사회과학적이기도 미래학적이기도 한 책. 책을 읽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여러 다른 책들이 떠올랐어요. 진리, 윤리, 정의의 기준은 결코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도 떠올랐고요.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호모데우스도 떠올랐고요. 솔직히 그 책들에 비해서 이 책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샌델이나 하라리 같은 완벽주의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들은 책에서 이른바 자기 완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논리에 엄청 강박적이고 스스로 막 그 논리에 취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띄엄띄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며칠 동안 공부하듯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고 나면 엄청난 지적인 카타르시스가 몰려오죠. 그 논리에 막 우리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읽지 못한다면 띄엄띄엄 몇 달에 걸쳐서 읽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린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논리적 전개를 놓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의 완주에 실패하는 이유죠. 그런데 이 책은 논리가 좀 느슨한 듯해요. 전체적인 얼개에서도 그렇고 세부적인 기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체도 아주 대중서적답고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가 되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읽어도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잖아요. 윤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준, 철학이죠. 이런 근본 주제로 책을 쓰면서 학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관대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좀 논리적으로 허술하다는 평가를 듣더라도 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심,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옳음은 변한다. 그것도 빨리 변한다. 바로 기술 때문에. 겸손 그리고 관용하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시화 선생님의 유명한 시 모음집이죠. 그런데 이 책은 미래에 알아야 할 걸
지금 알 수 있다면 하고 바랍니다. 과거를 욕하는 당신, 미래에 욕먹을지어다. 그러니 겸손하고 관용하라. 오름은 변한다. 특히 기술 때문에 빨리 변한다. 앞서 제가 했던 질문, 섹스를 왜 하는가? 원래 섹스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했죠. 생식 수단이었어요. 아이 그럼 뭐 애 낳기 싫으면 섹스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윤리까지는 아니었어도 섹스하는 당신 애 낳을 각오해라 정도는 됐죠. 왜? 피임 기술이 없었으니까. 20세기 중반에 피임약이라는 간편하고 획기적인 임신 조절 기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섹스에 대한 윤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섹스는 생식이다. 이런 공식이 깨진 거죠. 피임약의 개발은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가족 계획, 딩크족, 이혼주의, 다양한 성 정체성, 수만 년 동안 이어졌던 윤리적 기준들이 이 작은 기술의 발전으로 50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히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미래에 어떤 윤리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어떤 윤리적 딜레마들에 빠지게 될까요? 인공수정, 수정란의 냉동, 인공자궁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즉 신체 밖에서 수정을 해서 수정란들을 보관을 하기도 했다가 인공자궁을 통해서 낳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임신을 둘러싼 여러 윤리적인 쟁점들이 좀 바뀌게 될까요? 지금 옳은 게 그때도 계속 옳을까요? 아니 할머니는 정말 아이를 자기 몸 안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때는 임신 중단 권리가 왜 그렇게 중요했어요?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심각한 윤리적 이슈, 차별이죠. 지구인들은 서로 다른 집단의 구분, 등급화, 차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깨우쳐줬어요. 인류는 왜 그렇게 바이러스에 취약한가? 왜 그렇게 빨리 퍼지나? 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멸종을 걱정해야 하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일 종족이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조상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모두가 똑같이 취약한 거예요.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살기 적합하게 진화된 단일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왜? 생존 때문에. 이 거친 우주에서 지구 같은 작은 행성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류는 언제든 멸종될 수 있는 거죠. 우주로 나아가려면, 우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다른 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그래도 될까요? 우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종으로 인간을 재설계한다면 모두가 다 똑같이 재설계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개의 변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더 이상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가 아니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윤리적 논쟁을 해야 할까요? 미래 세대가 이러겠죠. 정말 예전에는 똑같은 인류의 종들이 서로를 가르고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했어요. 그때는 어차피 다 같은 종이었는데 그럼 다른 생명체는 있다? 없다? 만약 그거를 알게 된다면, 만약 고도의 지적 생명체가 또 있다면 우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완전히 다른 윤리적인 문제들이죠. 만약에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뿐이야. 이거는 더 안 좋아.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로서 온 우주를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때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우리를 재설계해서 다양해져야 돼요. 이렇게 한 종류로 있다가는 언제든 멸종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술이 윤리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 발전은 윤리의 변화를 금방 가져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술이 발전하는데도 비윤리적인 상황을 방치해요. 바로 이 빨리를 결정하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노예제도.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한다. 지금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지구 전역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뭐 교회, 학교, 법률 다 그거는 해도 돼. 합법적이야 이랬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 갑자기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미국은 치열한 내전을 치르면서까지 노예제도를 폐지해요. 수천 년 넘게 하던 짓을 수십 년 만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인간들이 막 각성을 해서 그거는 나쁜 일이야 막 이렇게 너도 나도? 기술 발전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지 않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차라리 사람을 노예로 삼지 않고 노동자로 고용해서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즉 사람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거나 또 그게 오히려 돈을 벌게 해줄 때,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때 윤리가 빨리 변한다. 기후변화를 생각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한다. 인류는 지구에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스스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 미래 세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계속 휘발유차를 타고 계속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계속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써 제끼고 계속 소고기를 먹죠. 그런데 대한에너지가 더 저렴해져. 심지어 더 편리하기까지 해.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뭐가 옳은지가 아주 분명해지겠죠. 그때는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게 노예제도만큼 야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소고기. 사실 소고기만 안 먹어도 탄소 배출량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러죠.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서 엄청난 양의 풀을 먹기 때문에 소를 키우고 가공해서 먹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고기를 끊자 이런 결심은 잘 안 하죠. 맛있으니까. 툭불 한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대체육이라고 하죠. 식물성 단백질로 만드는 합성 고기가 소고기만큼 맛있어져. 심지어 훨씬 저렴하기까지 해. 그럼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옳지 않게 느껴지겠어요. 윤리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옳은 행동을 하는 것과 비용의 문제가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자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용인해 버립니다. 저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교육과 의료를 들어요. 사실 우리도 의아하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교육과 의료라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나라예요. 미국의 의료 산업이 미리 병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거, 또 젊은 사람들이 작은 병에 걸렸을 때 단기간에 치료해주는 값싼 항생제,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의 심각한 병을 치료하는 고액의 치료 기술, 고액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미국은 나이가 들어야만 나라에서 의료 보장을 해주잖아요. 비윤리적인 시스템이죠.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진통제 중독 같은 것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바꾸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의존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지 않음에 의해서 비윤리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개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완벽해져야, 어느 정도 오류를 줄여야 상용화를 허용할까?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태우고 막 가는데 저 앞에 애들이 놀고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도 애들을 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핸들을 확 꺾으면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까? 완벽하게 판단하도록 계속 개선만 하다가 영원히 자율주행차를 상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율주행차의 안전 수준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의 안전 수준보다 확실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게 더 윤리적이지 않겠는가.
저자가 이렇게 옳고 그름은 변한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것을 다각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과 관용을 주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린 마워대 학장이었던 마사 캐리 토머스, 여성의 권리, 동성애자 권리 등을 위해서 노력했던 선각자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흑인 여학생이 브린 마워대에 지원을 했는데 안 받아주고 코넬대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했다. 그런데 토머스가 당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하죠. 다양한 출신들이 오는 뉴 잉글랜드 학교가 그에게 더 좋을 거야. 브린 마워대에는 중부, 남부 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흑인이 생활하기 어려워. 그러면서 그 흑인 학생이 코넬대에 가도록 등록금도 지원을 해줬다고 하죠. 지금 인종차별이 큰 잘못이라고 해서 그 판단도 오로지 지금 관점에서 비난만 할 것인가? 우리가 1960년대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토마스의 모든 유산이 부정돼야 할 것인가? 우리로 치면은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작은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게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지금 기준으로 비난만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예민한 주장입니까? 뭐 과거의 잘못을 덮자는 거야? 그러면 뭐 옳은 게 없다는 거야? 도덕적 상대주의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는 해왔습니다. 지지난 세기까지 사람들은 애들까지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했고 노예제도 또 노비제도가 합법화돼 있었고 바로 지난 세기까지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종교나 이념을 이유로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미래 세대로부터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비난을 받을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극심한 부의 양극화, 지구온난화, 대량 살상무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억만장자 수십 명은 전 세계 극빈자들을 7번이나 구제할 돈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극심한 부의 격차를 내버려뒀죠? 자기 자녀, 손자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죠?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등의 사용 권한이 전 세계 권력자 몇몇의 손에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왜 내버려뒀나요? 그 미래 세대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비난하는 과거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안다고 믿죠. 기술 발전이 가져온 폐해 중 하나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습득하고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점점 극단화하고 있죠. 사람들이 점점 더 대화를 하고 토론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꼰대 옹호론자야, 이 도덕적 상대주의자야, 그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윤리는 없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당신의 그 윤리를 의심하고 질문하라.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미래 예측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책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후안 엘리케스는 낙관주의자예요. 그는 인류의 윤리가 진화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헤매고 오판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윤리 규범이 자리를 잡는 데는 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추세는 분명하다. 인류의 윤리는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소외됐던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고 있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깨달아가고 있고 그리고 더 너그럽고 덜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겸손하고 관대한 대화가 결국은 우리를 더 옳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자.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꾹 꾹꾹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